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토지 투자 언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셀프 스터디, 토지 투자 언어들, 그죠? 이게 그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은 무슨 내용을 했었냐면, 대지, 부지, 획지, 필지 구분하시나요? 하면서 이런 개념하고 기억나시죠? 이런 개념하고 지하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건축법상 용어가 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토지 실무위에 건축법상의 용어는 정리하고 오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겠죠?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된다.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예전에 포스트한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축법상의 용어 정리에 이어서 정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실무적인 내용 공개한 거 아니냐고. 그 당시 진짜 이런 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토지 공부를 하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즉 토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아서 추천해달라, 어디 강의할 데 없냐, 기본적인 내용 있냐, 이런 거. 땅이 돈 되는 걸 하시는데, 없다는 거죠. 기업부동산도 있고, 토지,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도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직도 토지시장은 대중화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민도 참 많이 하십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실전 실무 중심의 토지 관련 책은 제가 이제 두 권이나 출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토지 투자 따라하기랑 토지 마스터 시크릿 뭐 두 가지를 했는데 이 책을 토대로 하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기본적인 내용까지 하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또 많이 걸리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ABC 토지 기초 용어까지 전부 하면은 50시간이 뭡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 필요하겠죠. 이러면 수업받다 지칩니다. 그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임팩트하게 딱 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강의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 역시 단내가 나다고 하고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결과 독학으로 가능한 부분은 혼자서 하게 하고 꼭 필요한 부분, 실전적이고 시크릿 부분, 그다음에 다른 강의에 없는 그런 내용을 진행하면 어떠냐 이런 질문을 아이들 주시면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도입을 해서 커리큘럼을 그때 싹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기초 강의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유튜브로 이렇게 공개하지만 당시에는 이 블로그를 통해서 보게끔 한 거죠. 보시고 오라. 아니면 책을 시중에 있는 토지 관련 책을 좀 보시고 있으면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공부하시는 부분은 블로그, 밴드에다가 제가 포스팅 했었어요. 이제 스터디가 필요한 부분은 강의, 하기로 한 거죠. 스터디가 이제 필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서 이제 영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시간 확 줄어든 거죠. 그래서 지금은 4시간씩 8회차 강의하면 확 저도 부담 줄고 실전적인 내용을 주로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실전적인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냐면 아시겠지만 1주차는 이쪽으로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1주차는 톡에서 두껍네요. 너무 두껍게 했나 보네요. 톡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톡에서라든지 꼭 필요한 톡에서가 그, 그 10초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토지 연계 확인서. 우리가 톡에서를 많이 내용 있으면 어려워하잖아요. 이거를 바로 해석할 수 있는 힘. 이거죠? 그 투자의 기본 이해라든지 이게 있고, 2, 3주차는 이제 농지하고, 농업인, 그죠? 그 다음 농업법인, 그 다음에 농지연금, 농지 투자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이죠.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4주차 때는 이제 사업용 토지 전환, 이거죠. 사업 토지, 아주 수익형 토지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는지 이런 얘기하고, 5주차 때는 이제 환지, 라든지 도로, 이런 거 중심으로 하고, 6주차 때는 이제 8주차까지는 이제 교대를 통해서 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짜투리 토지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짜투리 토지라든지, 짜투리 토지라든지, 아니면 협정을, 건축 협정이라든지, 건축 허가라든지, 기본적인 내용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또 얘기를 하는 시간이 5주차, 8주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내용들만 정리해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는 실전에서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이제 언어는 이제 따로 정리하자 이렇게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하는 거. 그래서 3시간 주어졌죠. 그래서 토지 마스터 3주, 마스터 스크립반 5주 이렇게 8주 과정이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본 개념을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이어서 이런 내용을 한다는 거는 이제 토지 실전만 들으면 아실 거고요. 이어서 못다한 개념 잡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축물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을 따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 기존 건축물이 해제되거나, 그러니까 해체되거나 멸실된 거죠.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 해체가 되니까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없는 대지에 새롭게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개축하고 재축은 제외하면서 나왔습니다. 용어를 봤고요. 이따가 이제 아래쪽 그림이 있거든요. 보기도 하고요.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이나 층수나 높이를 늘리는 것이고요. 개축, 이게 좀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개축은 뭐냐면 기존 건축물의 전부, 일부, 내력벽, 기둥포, 지붕틀 이런 거 있죠. 뭐 석가래 이걸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죠. 이게 개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해체하는 거죠. 스스로 누가 해체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자연적이 아니고 스스로 그 소유주가 해체하는 걸 말하는 거죠. 소유주가 해체하는 것이 개축이고, 재축이 뭐냐면 재축은 여기 볼까요? 재축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개축을 여기다 같이 볼게요. 이건 천재지변이라고 되어 있죠.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시되는 경우, 내가 스스로 멸시한 게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시하는 경우에 다음 강목을 모두 같이 주어서 다시 축조하는 거죠. 다시 짓는 거죠. 알겠죠? 그게 재축입니다. 이 연면적 합계는 이제 가하고 나죠. 근데 가는 무조건 맞아야 되고, 그죠? 연면적은 모두 갖춘다고 했으니까 가하고 나는 무조건 맞죠?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에 어느 하나, 1번과 2번 중에 하나죠. 가는 무조건 맞고, 그러니까 가는 모두 같은 가는 무조건 맞고, 그 다음에 1번 있죠? 1번하고 2번 1 또는 2가 되죠. 왜냐하면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했으니까 이거죠. 그래서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가고, 그 다음에 이거 동수, 충수,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이거나 아니면 동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 높이가 법이라든지 조례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죠. 법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조례나 법에 맞게 하면은 동수, 충수 높일 수는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동전 규모 있고요. 이게 재축입니다. 큰 차이는 뭐라고요? 이 개축은 그 소유주가 스스로 해체한 거죠. 멸실. 근데 재축은 천재지변, 재해로 이때 재축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은 뭡니까?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예요. 다른 위치, 같은 동일한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이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면 뭐라고 나냐면 신축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 철거하고 멸실하는 것 다 포함해서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과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롭게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 말합니다. 참 잘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건축물 축조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대지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기존 건물 철거하거나 멸실했어요.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축조하는 것도 신축이고, 또는 뭐예요? 부속 건축물만 있는 상태에서 주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이렇게 나왔죠.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신축. 이게 됐죠? 네, 신축입니다. 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뭡니까?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을 올리는 것이 말합니다. 이겠죠? 이게 건축입니다. 건축 중 하나입니다.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증축 부분 아니면 층수 증축 부분 이게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했고, 개축과 재축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이제 해야 됩니다. 개축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신축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기존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 그렇죠? 기존 건축물이 일부 부분 철거 나와 있죠. 부분 철거. 그러니까 기둥 보호 내력 기둥 중 세대 상품 부분 철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부 철거죠. 이건 완전 철거. 그 다음에 뭡니까? 일 부분 철거. 그 다음 다시 짓는 거. 동일한 규모로.
이게 개축이에요. 설명 잘 나와 있죠?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개축은 뭐냐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그렇죠? 여기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서 멸시되는 경우 적용합니다. 연면적 합계는 일단 이건 동일해요. 연면적은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충사협의 동일한데 초과하는 경우는 조례, 법에 맞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요걸 천재지변이라든지 재해 멸실됐습니다. 이렇게 일부가 멸실됐어요. 다시 기존 것과 동일하게 짓는 것을 재축이라고 합니다. 개축하고 재축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있겠고요. 개축과 재축을 동일규모로 신축하는 것인데 재축은 철거가 아닌 멸실로 인한 겁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이게 철거 아니죠. 이전은 이제 이전 요건데 요 위치에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있었는데 일로 옮겼죠.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형태를 이전, 기존 건축물 위치에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상과 같이 건축을 정리했습니다. 건축을 정리한 겁니다. 건축.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한 번 더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건축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요게 신중 계제이죠? 그러면 우리가 건축을 하십니다. 그러면 신축할 때 건축 허가가 당연히 필요하죠? 중축할 때는 당연히 이것도 허가가 필요하죠. 건축 허가. 그럼 개축 당연히 허가가 필요하고 개축 허가가 필요하고 이전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규모가 잘 때는 신고로도 가름을 하죠. 건축 신고로도. 그래서 건축이라는 게 뭐냐? 이 다섯 가지가 건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요 구조부도 나오는데 주요 구조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구조부 보면은 괜찮은 의미가 좀 발견했습니다. 지붕 툴 있겠죠? 위에는 지붕 툴 있죠? 이렇게. 그다음 작은 보를 제외하고 그다음 기둥죠. 그다음 내력벽 무너지지 않게 내력벽 계단 모계계단 포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다음 최하층 바닥과 땅 속에 있는 기지는 화재 안전하다고 해서 제외된 거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용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가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어떤 내용 나오면 용어 계속 나옵니다. 용어 이어갑니다. 용어 이어가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하면 중간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법 제2조에 보면은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11번. 이거 건축법에 있는 겁니다. 용어가 건축법에도 있고요. 건축법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습니다. 뒤에도 보겠지만 건축법에도 용어도 있고요. 그 다음 건축법 시행령에도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건축법에서 이제 용어가 또 나오는데 어떻게 있냐면 도로가 나옵니다. 도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일단 먼저 보시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가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로서 그렇죠? 이어서 여기 됐잖아요. 여기서 뭐라 그럴까요? 여기 가로가 이렇게 됐고 요거 그다음 여기서 있죠. 도로로서 다음 공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말들 하나만 정리해도 꽤 시간이 걸리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실전 시간에 또 다루기로 하고 요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먼저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 그렇죠? 그럼 도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행과 여기 도로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에가 여기서 하나의 도로는 예정도로 이렇게 이 도로 그러니까 이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돼요. 도로란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과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을 말합니다. 도로라는 것이 그걸 말하는 거죠. 여기 이 자동차 통행이 사람인데 여기서 이 내 땅에다가 뭐가 돼요? 이게 A가 명기다 아니다. 이게 사람과 차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막혀 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차도 못 지나 사람도 못 지나가잖아요. 고속도로 같은데.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도로가 아니라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정도로는 뭡니까? 우리가 이 도로가 있는데 이건 법정도로가 있어요. 여기 명지가 있습니다. 그럼 명지가 있는데 이 도로가 건축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도로 그 사용 신청을 받든지 매입을 해서 여기를 매입을 하든지 승낙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정도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그게 도로죠.
해당하는 도로나 그 사무용토 해당하는 도로를 접한다. 이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도로가 어떤 도로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지가 된 도로. 그러니까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어가는 법률상의 도로, 도로법상의 도로, 사도법상의 도로,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체를 변경하는 도로, 농어촌 도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도 많이 있거든요. 농어촌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대부분 많은 것이 이제 농어촌 정법이니까 고지가 된 도로. 이건 뭡니까?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위치를 지정해서 포기해서 그러니까 소유주가 배타를 사용수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이렇게 포기해서 위치 지정을 공고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가 이건 공고죠. 그래서 이거는 고시고 확정된 거죠. 공고는 일단 확정인데 후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추후에 또 용어가 나올 거니까 그때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도로라는 얘기는 깊이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요. 어떤 느낌이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상의 도로로서 다음 강문과 어느 하나의 도로나 그 예정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건축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건축법 보고 있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또 언제 시간 있을 때 정리하도록 하고, 도로가 늘 어려운 얘기가 왜 어렵습니까? 제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 조선시대, 고려시대 말고 조선시대부터 하죠.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왔어요. 변하지 않는 부동산이 뭐가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부동산. 지금 현재 아파트 있어요. 예, 이때 아파트 있었나요? 현재 상가 있었죠. 지금 상가, 이런 현재 규모가 상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변하지 않는 건 뭐만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토지잖아요. 그 역할도 도로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죠.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 문제가 늘 복잡한 겁니다. 왜? 당시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고, 당시에는 안 되는데 왜 지금은 되고, 이렇게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도로 부분은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어렵지 않고 다음에 또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용어 시간이니까 기초 개념 잡기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너무 길어지면 또 힘드니까 조금만 더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계도서. 말 그대로 설계와 관련 도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조계나 시방서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공사용 도면, 이게 설계도서죠. 공사 감리자는 뭡니까? 자기의 책임으로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설비, 공작물이 설계도서에 맞는 대로 확인하는 거죠. 보통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감리업체가 있지 않습니다. 감리자가 있고요.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도 뭡니까? 창의적으로 건축물을 통해서 도시경관의 창출, 뭐 이런 걸 해서 뭐 법령에 따라서 완화를 해주는 것이 특별히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은 또 완화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은 그게 이슈가 됐습니다. 나올 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몇 년 전에요. 고층 건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은 고층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초고층 건물은 뒤에 또 나옵니다. 부속 구조물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이 정하는 구조물. 이게 부속 구조물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일단 정도 알면 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는 고층 건축물이라든지 또 어떤 내용이십니까? 이게 도로 아니면 건축 이런 내용을 필연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뭐 여기까지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시간적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간단히 먼저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20분 넘어가면 힘들다고 하네요.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20분은 되도록 안 넘기려고 합니다. 도로가 나오네요. 개념 시간이니까 달리보기 개념만 정리한다. 그러니까 4m 도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건축법 도로가 아니죠. 이게 아니라면.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거는 토지 연구발이라든지 별도로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건축구역이 나오는데 요즘 이게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이렇게 했는데 원래 건축법 이렇게 되는데 더 높이 올라가게끔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거죠. 특별 건축구역 지정을 해서 완화해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가게끔 해주는 것이 특별 건축 구역이다. 이거죠. 그러면 개발 입장에 봤을 때는 좋은 거네요. 이렇게 했죠. 그러면 좀 보면 이 기사 내용이 있어서 기사 내용 보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 내용은 이거 하고 지금은 그리고 여기까지 특별 건축 구역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